저는 연세정신과 인권 수업을 들으며 제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의 일상생활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제 주변인들의 삶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이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의식의 영역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문제의식을 무의식 속에 감춰둬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권으로부터 느낀 문제의식을 겉으로 표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당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UCC에서는 대투자 시대라 불리는 현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투자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음성인식, 화면 해설 자막, 채팅 민원 상담, 음성 OTP 등의 기술적 장치와 금융 소외층과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변화의 필요성을 알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UCC가 이웃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어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촉매가 되길 바랍니다. 1년 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 달러를 무한대로 공급하는 이른바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뿌려진 막대한 돈은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더 이상 노동소득이 자산 가격을 따라잡지 못하자 요즘은 주식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대단한 열기입니다. 투자를 향한 전 국민의 관심이 커졌고 개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가 급상승했다. 어느 날 연세정신과 인권 8주차 인권과 장애 강의를 듣던 중 문자 통역 등이 지원되지 않아 주요 사항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득 생긴 의문점 하나. 장애인을 위한 투자 제도가 있을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믿음 하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정책기구에서는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음성인식 적용, 글씨 확대, 동영상 화면 해설 자막 등 장애인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HTS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증권 매매 수수료를 50에서 90%까지 할인해주는 법안도 마련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이스 OTP도 개발되어 배포되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당신은 현실을 알고 있는가? 여전히 많은 한계들이 장애인들을 가로막고 있다.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투자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투자 설명회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홍보 부족, 수어 서비스 부재 등 방법적 결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신체적 장애인뿐만 아니다. 발달장애인 역시 경제, 금융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어려워한다. 이들은 기초적인 예접근부터 금융투자까지 자신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웹 접근성이다. 모바일과 함께하는 오늘날 장애인들은 곳곳에서 차별을 느낀다. 그들을 위해 구비된 스크린 리더기, 전자 OTP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헤매고 있으니까.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불편함을 함부로 예단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장애인 단체들과 발을 맞추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때 비로소 제도는 빛을 발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